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9일입니다. 매일 만나 봬도 매일 반갑습니다. 2월 18일 음력입니다. 오늘은 병인일 호랑이 날 목요일 되겠습니다. 벌써 올해 시작한 지도 68번째 되는 날이고요. 오늘 탄생하는 낙엽송이입니다. 탄생석은 실버펄이고 3월달 탄생석은 악구아미린입니다. 오늘 또 탄생목은 여전히 수양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짧은 역사 하나 보겠습니다. 1965년 오늘 대한민국이 이탈리아와 무역 문화 협정이 체결됐던 날입니다. 1972년도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오늘 설립이 됐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코리아 나뉴스 오픈 유니버시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 제4년제 국립원격대학교로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1972년 3월 9일 대한민국 최초의 평생 교육기관으로 국립서울대학교 부설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개교됩니다. 2년제 초급 대학 과정에 5개 학과 설치, 가정학과, 경영학과, 농학과, 초등교육과 행정학과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원격대학이며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 있어 명목상 인서울대학이라고도 합니다. 영국 오픈 유니버시티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긴 원격 대학이기도 하고요. 역사도 50년 이상이라 방송대 학력이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규모와 대학 인지도면으로 따지면 원격 대학 중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이름이 널려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이라 사학 대비 학비도 매우 합리적인 편이라 가성비도 좋고요. 주로 직장인, 유학생 등의 교육의 연장선상의 일환으로 즐겨 찾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오늘입니다. 하늘에 별이 번쩍했던 날입니다. 하늘에서 운석이 낙하했습니다. 진조운석 또는 진조운석 낙하는 2014년 3월 9일 대한민국의 많은 곳에서 오후 8시에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됐고 다음 날부터 진주에서 차례로 총 4개의 운석이 발견됐습니다. 이 운석의 유성체는 앞서 118km 상공에서 대한민국 수도권 남부에 진입한 뒤 대전 광역시 남쪽 하늘의 고도 85km 지점에서부터 빛을 뽑기 시작해 남으로 향한 곳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5초 뒤 경상남도 함양군 산청군의 고도 25km 상공에서 공중 폭발하여 진주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발견은 3월 10일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파프리카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9.36kg짜리 운석이 발견됐고요. 두 번째는 3월 12일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중촌마을 밭에서 4.1kg의 운석이 발견됐고요. 세 번째는 3월 16일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어느 밭에서 420g의 준우석이 발견됐고요. 네 번째는 3월 17일 진주시 지편면 오덕리 한 도로변 작은 개울에서 29.9kg 운석이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이 운석은 대한민국에서 1943년 두원 운석에 이어 두 번째로 낙하 지점이 확인된 운석이었습니다. 이때 이 운석이 비닐하우스에 있었던 것을 언론인들이 보고 1kg, 1g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한다 해서 1kg만 되면 몇십억이 된다고 그냥 과장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운석을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엉또당또하게 수십억씩을 달라고 그래서 매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직까지도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운석을 가공을 해서 가족들의 반지도 만들고 또 나머지 운석은 은행 아주 보관함에 잘 보관 또 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입니다. 2018년 동계 패럴림픽은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군에서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개최된 동계 패럴림픽입니다. 패럴림픽은 척수장애, 절단 및 기타 장애,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가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장애인 동계 올림픽으로 평창군과 강릉시 정선군 일대 주요 경기장에서 경기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참가군은 49개국에서 참가 선수는 590명이었고 경기 종목은 총 크게 나눠 6개 종목의 부분별 80개 세부 종목이 진행이 됐습니다. 공식 마스코트는 백호와 반달 가슴곰으로 이들 마스코트의 이름은 각각 수호령과 반다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도 작년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날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거하기 위해 실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재선거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 사전투표는 2022년 3월 4일과 3월 5일날 돼 있고요. 본투표는 22년 3월 9일날 각각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도 3월 9일날 전체 인구수는 5,162만 9,720명이었고요. 총 유권자는 4,419만 7,692명이었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전국 기준으로 77.1%인 3,405만 9,720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 윤석열 후보가 48.56%, 즉 1,639만 4,815표를 얻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47.83%로 1,614만 7,738표를 득표하여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0.73%인 24만 7,077표를 앞서면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불어오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이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김희갑씨입니다. 1936년 3월 9일 대한민국의 기타 연주자,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입니다. 어떤 분은 코미디언 희극배우 김희갑씨가 아닙니다. 히트곡 메이커의 원조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했고요. 지난날 한때 평안남도 대동에서 잠시 유학기를 보낸 적이 있는 그는 한국 전쟁 때 15살 때 남하하여 18살까지 경상북도 대구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1955년 대구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해 미 8군 무대에서 기타 연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합니다.
1965년 록 음악 밴드 키보이스의 음반 프로듀서를 맡으면서 음반 프로듀서와 작사가 겸 작곡가로서 본격적인 시작을 출발합니다. 이후에 조용필, 김국환, 최진희 등을 비롯한 가수의 히트곡을 냈죠. 부인인 소설가 겸 작사가 양인자와의 합작을 비롯하여 김종순, 지명길, 지웅, 박건호와의 합작도 특히 많습니다. 그 밖에도 자신이 작사와 작곡을 모두 한 곡도 다수 있습니다. 손창식의 상하의 노래,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인줄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김국환의 타타타 등 뮤지컬 명성 황후들을 작곡 제작한 분이었습니다. 가수 윤복희입니다. 본명은 윤복희죠. 본명은 여복의 친구 우선화의 복에 어째다 말다툼 한 번 했다고 등질 수 있나, 아지랑이 언덕에 푸르러 간 보따리 따라 소란기 시냇가에 가재를 잡던 아하, 자네와 나는 친구야 친구를 부른 가수이죠. 1946년 3월 9일 충청남도 보령시 출신 가수입니다. 작사가, 작곡가, 영화배우, 영화기획가기도 하고요. 영화 음악감독, 뮤지컬 배우이기도 합니다. 1952년 뮤지컬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고, 63년 필리핀과 홍콩, 싱가포르를 거쳐 영국, 독일, 스페인, 스웨덴, 미국을 차례차례 건너가 1964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1976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1967년은 웃는 얼굴 다정해도라는 곡들과 7곡을 판을 만들었고, 또한 대한민국에서 미니 스커트를 유행시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가족 관계는 싱어송라이터 겸 개신교 목사인 오빠 윤향기와 현재 개신교 목사인 윤영기가 있고, 언니 윤수현이 있다고 밝혀 이남 이녀가 되겠습니다. 1968년 12월에 가수 유주용과 결혼했으나 어린 나이에 결혼한 탓이 있는지 성격과 경제적 차이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유주용과 이혼한 후 유주용은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요. 이혼 이후 1976년 가수 남진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 루머가 터지고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끝내 1979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현재까지 독신 생활을 하며 가수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로또 탔다고 하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바로 군 출신 박군이 되겠습니다. 박군은 본명이 준우고요. 1986년 3월 9일 출생한 대한민국의 특전사 출신 가수 겸 방송인입니다. 1986년에 울산 언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한 후 어머니 아래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판정된 후 중학교 2학년 때 중국집 알바를 시작하여 주경 야독 생활 중 직업 군인을 선택했고요. 군 생활 중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15년간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다 2019년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2022년 4월 26일 나이가 8살 연상인 것도 키도 8cm가 더 차이 나는 가수이자 배우이며 방송인 한영과 결혼을 해서 알뜰살뜰하게 살고 있고, 방송가에서는 현재 트로트 가수는 로또 따졌다고도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해안 스님입니다. 해안 스님은 1901년 3월 7일 전북 부안군 산내면 격포리에서 태어나셨고요.
아버지 김해김씨 차곤공과 어머니 은율송씨의 3남입니다. 아이 때 이름은 성봉이고 커서는 봉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0세를 전후하여 사당에서 한학을 공부하게 되고 14살 되던 해 부안변산 내솥에서 반어선사를 만나 불연을 맺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1917년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마남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했고 이해 삼위과를 수료한 스님은 이듬해 백양사 광성의숙의 보통과를 수료합니다. 1920년 백양사 지방학림에서 중등과 사교과를 졸업한 스님은 서울로 올라와 동국대학교 전신인 불교 중앙학림에 입학하게 됩니다. 2년간 전 과정을 마치고 백양사에서 대선 법계를 받고 32년 내소사 앞 임암리에 계명학원을 설립하여 무치학과 무학성년을 교육하며 문맹퇴치 운동의 횃불을 높입니다. 1935년 스님 나이 35살 되던 해 백양사 본말사 순회포교사 직책을 맡아 있고요. 스님의 음성은 맑고 잔잔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법문으로 울림이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해박한 지식과 깊고 밝은 선지로 시연을 따라 청중의 근기에 맞춰 설법하니 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법석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1950년 세수 50에 이른 스님은 6.25 전쟁이고 설에 선임 지장하면서 두문 불출하고 오직 선정삼매에 돌입합니다. 3년 1000일 동안 공양 때 시자가 식사문 토굴에 올려보낼 뿐 외부와는 완전 단절한 시간을 보내며 정진했습니다. 1974년 3월 9일 아침 6시 30분에 입적하셨고 법납은 57년, 세수는 74세였습니다. 현세에 제일 유명했던 스님입니다. 걸레 스님이라고 유명했던 중광 스님입니다. 중광 스님은 1934년 1월 4일 일본 오사카부서 출생하셨습니다. 2002년 3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 토굴 벙어리 절간에서 입적한 승려입니다. 시인이기도 하고 수필가 화가이었습니다. 속명은 고창률이고요. 본명은 제주였습니다. 법명은 중강이고 법호는 농암입니다. 그는 일본 오사카 출신으로 원적지는 제주도 북제주군이라고 합니다. 3살 되던 해 1936년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 북제주군으로 다시 귀촌하죠. 그 후 제주도 북제주 함덕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도 북제주 고등학교 농립학교에 입학했으나 집안이 가난해 그 이후로 제주 고등농림학교 2학년 시절에 끝내 중퇴하고 맙니다. 해병대에서 사병 복무를 했고 병장으로 제대한 뒤 1963년 6월 13일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에서 출가합니다. 1977년엔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단회의 의원을 지냈고 그러나 계속된 기행으로 1979년 10월 종단에서 파문당하게 됩니다. 1977년 영국 왕림 아시아 학회에 초대되어 선화 선시를 발표했으며 나는 걸레를 낭송한 뒤 걸레 스님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97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교 루잉스 랭커스터 교수가 더 마드 몽크라는 책을 내면서 한국의 피카소로 소개하게 됩니다. 1981년 미 화랑에서 중강 초대전을 개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죠. 1983년엔 미국 로펠러 재단 하와이 주립대학에서 초대전을 열었고요. 1991년 미국, 일본 NHK, 영국 SKY, 미국 CNA 등 매스컴의 예술 세계가 방송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993년 제8호 인터내셔널 로스앤젤레스 아트 페어 초대 퍼포먼스도 했었고요. 1997년 독일 함부르크 미술대학교 초빙 교수로도 강의했고요. 저서로는 허튼 소리는 1986년 김수용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으며 아시아 영화제 한국 우수 영화로 선정이 됐습니다. 1989년도 한국평론가협회에서 최우수 예술인상을 받았고요. 허튼 소리는 1987년에 이상화 각본, 이용우 연출로 연극으로도 공연이 됐습니다. 1990년 영화 청송으로 가는 길에 주연으로 열연하여 대종상 나무조연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나는 걸레다, 내 생활 전부가 똥이요, 사기다란 말이 유명합니다. 음주와 끼견을 즐기면서 승복과 삭발을 고집하며 평생을 지냈고 자신의 성기에 붓을 매달아 선화를 그리기도 했으며 자신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교회에서 강연을 하던 중 여학생에게 쫓아가 키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달마도 등 선화와 선시에 능속했다 한참 활동하던 1980년서 90년 당시에는 시인 천상병 소설가 이외수와 함께 기인 삼총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998년 강원도 백담사에서 달마화를 만들던 동안 오현 스님으로부터 받은 복호가 농암이었습니다. 치매와 조울증으로 건강이 나빠진 뒤 1997년부터는 술과 담배도 끊고 강원도 인제 백담사와 서울 구룡사 등에서 요양하다가 입적할 때까지 2년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자신이 벙어리 절간이로 명망한 동굴에서 보내셨습니다. 2002년 3월 9일 날 입적한 후 장례식에서는 이남이가 노래를 부르는 등 창과 춤 사이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2002년 3월 13일 통도사에서 다비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남이가 바로 출가는 하지 않았어도 중광 스님의 상자가 되겠습니다. 영화 배우입니다. 조민기 배우입니다. 1965년 11월 5일 서울 성북구 출신이고요. 2018년 3월 9일 서울 광진구에 자살한 배우이자 전직 교수가 되겠습니다. 서울 출신이며 1982년 극당 신협탄원으로 연극 배우에 데뷔했고 1년 재수 끝에 청주대학교 85학번으로 진학합니다. 1991년 영화 사의 찬미로 주연으로 영화배우를 데뷔했고 1993년 MBC 22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하면서 이에 앞서 MBC와 KBS 각각 2번, SBS 1번 탤런트 시험에 불합격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재학 시절 차범석의 연극개론 희곡론 수업을 전공하였고 산보를 1967년과 1977년 두 차례 영화화한 김소영 감독, 그의 대학 은사이기도 합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청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중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2017년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청주대학교 차원의 조사가 실시돼 품위 위반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정직이 끝나는 2018년 2월 18일 사표를 수리했고요. 2018년 3월 12일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으나 2018년 3월 9일 16시경 서울 광진구에 본인이 거주하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옆 창고에서 자살해 향년 54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한창 미투 운동이 많아서 정계나 교수들,
연예인들 많은 분들이 미투에 관련된 사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아름다운 추억 쌓는 시간 되시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안녕히 계십시오.